공이 왔는데 패스할 곳도 없고 슈팅을 하자니 각도도 없을 때 한 명의 수비를 제쳐야만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신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드리블과 페인팅 동작들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상을 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축구에 대한 지능을 높이고 영상을 잘 따라 하신다면 당신이 속한 리그, 당신이 속한 팀에서 확실히 달라진 당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한번 보는 것과 안 본 것은 차이가 크고 또 한번 해본 것과 안 해본 것도 차이가 큽니다. 1. 속도 변화, 템포,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 천천히 가거나 혹은 걸으면서 수비와 우리 팀의 움직임을 봅니다. 이때 수비가 방심합니다. 이때 갑자기 칩니다. 기본적으로 축구는 심리 게임입니다. 수비수를 제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위력적인 것은 단순한 속도 변화입니다. 빠르게,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이런 리듬을 공격수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가끔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들 중에 스피드를 잘 살리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로 달려서 제치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빠르고 위력적인 기술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못 막을 기술은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단순히 계속 빠르게만 달린다면 예측과 커버를 하기 때문에 막기가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은 빠르게 가다가 정지하지 않더라도 약간 주춤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패스할 곳을 찾는다던가 패스, 슈팅을 하려고 약간 주춤하는 그 자체가 제칠 의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방심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명심하세요. 돌파의 리듬과 방향, 속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속도 변화는 정말 축구의 모든 포지션, 모든 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해야만 하는 기술입니다. 축구에서 화려한 드리블을 지향해야 할 센터백조차도 패스할 곳을 찾다가 툭 치면서 전진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도 변화를 극대화하는 방안 첫 번째는 마지막 피니쉬에 있습니다. 속도 변화를 주는 자체가 출발을 먼저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보다 한두 발짝 정도 앞서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조기 축구인들이 실수하는 장면은 이 장면에서 한두 발짝의 차이를 그냥 주력으로 계속 달려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한두 발짝이라도 앞서게 되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상대의 진로를 막는 일입니다. 어떻게 막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달려야 할 길을 앞으로 치면 상대는 이제 절대 못 따라옵니다. 아니 최소한 내가 슈팅, 패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끈질기게 따라오는 수비가 있어서 제쳐도 제친 게 아닌 경우에도 한 명을 완전히 제쳤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바로 이렇게 내가 상대의 진로를 막아서 수비수가 완전히 내 등 뒤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속도 변화 기술부터 마지막 기술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든 기술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상황과 수비의 자세와 의도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약간 속도를 죽일 때 수비도 따라서게 되고 그 찰나에 다시 스피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극대화 방안 두 번째는 비교적 압박이 덜한 미드필드 지역에서 컷 드리블과 함께 사용할 때입니다. 컷 드리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가던 길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딱 맞고 방향을 바꾸는 드리블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을 속도 변화와 함께 하면 방향도 180도 바뀌는데 속도도 바뀌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2. 풋 체인지, 바디 페인팅. 복잡하고 예측 불가한 드리블의 비결. 속도 변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발바꿈입니다. 이 발바꿈 기술은 사실상 양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 구력이 높은 조기 축구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하려고 노력하시면 의외로 상대를 가장 쉽게 제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조기 축구에서도 조금 할 줄 아는 수비라면 상대가 약한 발을 쓸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한마디로 오른발만 쓸 수 있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수비를 해도 어차피 왼쪽으로 칠 확률이 낮다면 그냥 치우친 수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 쉽죠. 한쪽만 막으면 되니까. 그런데 축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발바꿈 동작은 바로 지금 보시는 3스텝을 이용한 발바꿈 동작입니다. 인사이드로 치거나 볼을 드래그로 당겨서 발을 바꿀 수도 있지만 볼과 수비의 위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치는 발만 바꾸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잘 된다면 뒤에 나오는 시저스나 인, 아웃 드리블과 혼합하여 드리블을 한다면 아주 현란하게 드리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합하여 따라서 연습하실 수 있게 저희가 수비 제치는 드리블 홈트 VOD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기술인 만큼 잘 익혀 두신다면 축구 실력을 한 단계 레벨업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주로 쓰는 시기는 킥이나 페인팅을 하는 척 볼을 뒤로 잡아두고 반대로 아웃사이드 드리블 하는 척 하다가 발바꿈하여 상대를 제치는 동작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동작 자체는 바디 페인팅이 수반되어야만이 페인팅으로서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먼저 스텝을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리듬을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공을 세워둔 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리듬을 익혀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볼을 금방이라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간 형태로 볼을 아주 미세하게 살짝씩 건드려주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드리블은 필연적으로 볼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발 아웃사이드로 잡으려다 보니 당연히 억지스러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디딤발을 멀리 짚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억지스러운 드리블을 연습하는 것은 인사이드 드리블보다 아웃사이드 드리블로 발바꿈하는 것이 수비수로부터 내 볼을 지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가면서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은 바꾸되 좌우로 볼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비수와 볼과 나의 위치만으로도 수비에게 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바꾼다는 자체가 수비에게는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터치를 밖으로 많이 안 치기를 권장합니다. 계속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터치하는 거죠. 이 동작을 응용하면 팔자 드리블 그리고 아웃사이드 컷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극대화 방안으로는 상체의 움직임, 무릎의 각도를 더욱더 구부리면 페인팅 동작으로서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오른쪽 아웃사이드를 치려고 하다가 수비가 있어서 왼쪽으로 발을 바꿔서 치는 동작이기 때문에 수비의 자세나 위치를 보고 친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수비의 위치와 자세, 무게중심 이동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초보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양발로 드리블 한다는 자체가 사기급 기술입니다. 3. 킥, 슛 페인팅. 나 자신도 속이는 드리블. 이 드리블은 수비 지역에서는 롱킥, 미들에서는 롱킥 슈팅, 윙어들은 크로스, 중앙 공격수들은 슈팅을 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변환하는 동작입니다. 어떤 페인팅이건 상대가 예측하면 너무 막기 쉽기 때문에 실제로 롱킥, 패스, 슈팅을 많이 하다가 상대가 예측을 티나게 많이 해서 무게중심이 많이 왔을 때 쓰면 좋은 페인팅 동작입니다. 흔히 접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접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구에서 드리블은 연속해서 공을 터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킥은 그게 슈팅이건 패스건 한 번에 차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다는 의도에서 한 번 더 터치함으로써 드리블로 의도를 바꾸는 동작입니다. 사실 접는 것은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 동작입니다. 장점은 상대가 내가 차는 것을 막으려고 깊숙이 들어왔을 때 완벽하고 간단하게 제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자칫 잘못 써서 예측이 된다면 공격 템포를 끊어먹고 우리 팀으로부터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슈팅 찬스에서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봐가면서 접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저희 채널에서도 그렇고 찰 때는 공을 봐야 하는데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접을지 말지를 결정하라니 제가 생각해도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임팩트 순간에는 슈팅이건 롱킥이건 공을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차기 직전까지도 곁눈으로 상대의 움직임도 봐야 합니다. 이때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면 동작이 숙달되어 있는 것이 좋고 동작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 순간적으로 의도를 바꾸는데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접는 방식은 정말로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킥 페인팅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킥 페인팅은 우선 디딤발을 앞쪽으로 접느냐 뒤쪽으로 접느냐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격수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을 슈팅 페인팅의 동작입니다. 포워드가 공을 잡고 돌아섰다면 한 발에서 반발만 틈이 있어도 슈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은 차려고 하다가 반대로 치는 방식입니다.
원래 가던 드리블 방향으로 한 번 더 치면 슈팅각이 줄어들거나 수비가 있을 경우 좋은 방식입니다. 보통 완벽하게 슈팅 찬스가 나오고 한 골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 수비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으려고 슬라이딩 태클을 할 때 완벽하게 수비를 지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슈팅을 하기 위해 볼을 45도 혹은 그 이상 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차는 척 하기 위해 반대팔 스윙을 해주고 디딤발을 짚으며 백스윙을 해줍니다. 이때는 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성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는 척 하다가 차는 발의 인사이드로 톡 하고 쳐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나의 디딤발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에 걸리지 않는 각도가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차려던 발의 인사이드로 치고 난 후에는 추진력을 만드는 디딤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짚고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차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접는 것이라서 터치가 길 수 있습니다. 적정한 거리, 즉 1에서 1.5m 이내로 쳐놓는 것이 좋고, 그게 가능하려면 많은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슈팅을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다시 한 번 더 원래 드리블 방향으로 치는 동작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생각 안 하고 경기 중에 수비의 위치를 보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 진영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슈팅이나 킥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속도가 잠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막으려는 수비도 나를 따라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치면 수비보다 한두 발 앞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슈팅 동작에서 발바닥이나 인사이드로 내 몸 안에 세워두는 페인팅 기술입니다. 이 동작은 한 번에 승부를 거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볼을 지키는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지만 해결을 봐야 하는 시점에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의 가운데로 세워두면 반대 방향, 원래 차려던 방향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동작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 반대발 아웃사이드로 치고 나가는 방법, 그리고 볼을 세우자마자 팬텀을 사용해서 원래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발 아웃사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팅을 하려고 하다가 발바닥이나 인사이드로 볼을 세우고 내 몸으로 감싸듯이 몸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볼을 세워두면서 세운 발로 바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에 발을 잘 짚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발 아웃사이드로 밀고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웃사이드로 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사이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잘 짚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팬텀을 이어서 하는 동작은 한 번 더 속이는 동작입니다. 왜냐하면 볼을 인사이드로 몸 가운데 세워두면 수비 입장에서는 반대로 간다고 예측하기 쉬운데, 그때 한 번 더 원래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슈팅을 하려고 하다가 볼을 인사이드로 세우면서 디딤발을 짚습니다. 이때 즉시 왼발 인사이드로 다시 치면서 팬텀 드리블을 사용합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돌파 드리블들의 공통점인 세우고 즉시 나가고가 되기 위해서 한 동작처럼 보여야 합니다. 세우고 한참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세우면서 정지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한 동작처럼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뒤로 접는 페인팅 동작들은 크레이프턴, 비하인드 레그, 백숏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V드래그, 부스케츠의 주무기. V드래그는 팀에서 빠른 스피드로만 드리블하는 선수가 장착한다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뭔가 앞으로 이동하거나 패스하려고 하다가 정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의도하든 안 하든 볼의 위치가 볼을 잡는 발의 반대발 앞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드리블 반경이 더 넓어지겠죠? 볼을 발바닥으로 잡아서 잡은 발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디딤발은 작은 점프를 해주는 것이 방향을 더욱 극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후에 당긴 발의 인사이드로 밀고 나갑니다. 이 기술은 보통 볼을 향해 달려드는 수비에게 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전체 포지션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이드 쪽 선수들보다는 경기장 가운데서 주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드 지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드를 죽이더라도 직선적인 형태가 많이 나오는 대신 가운데에 있는 센터백, 미드필더들은 이 동작 하나로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딱 볼을 뺏을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보다 깊이 들어오면 실제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볼을 조금 더 길게 빼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V드래그의 극대화 방안 첫 번째는 180도 전략입니다.
180도 전략은 원래 V 드래그 하듯이 볼이 위치한 반대발의 발바닥으로 볼을 끌어당깁니다. 이때 상대가 예측하고 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발목으로 살짝 꺾어서 다시 원래 볼을 당기기 전의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드리블 패턴은 실제 축구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더 매력적인 페인팅 동작이 되려면 실제로 원래 V 드래그처럼 몸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발목의 각도가 반대로 열리면 상대가 느끼기에 원래의 V 드래그를 한다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발목만 톡 안쪽으로 꺾으면 정말 상대가 속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페인팅 동작이 됩니다. 5. 드래그 플러스 인사이드. 수비수들도 해야 하는 드리블. 먼저 발바닥으로 볼을 굴리면서 타넘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여기서 볼을 굴리기만 하고 타넘지는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반드시 타넘고 볼을 굴린 발이 다음 동작의 디딤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반대발 인사이드로 밀고 나갑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야말로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오는 수비 제치는 동작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동작은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나 수비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드리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리블 패턴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를 흔들어서 제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볼을 빼앗으려고 덤벼들 때 더 많이 사용되는 페인팅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이 기술을 쓰다가 볼을 밟고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또 적당히 살살 하려고 하면 볼을 발바닥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감각적인 부분이라 반복 연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또 미세한 포인트를 더 설명드리면 볼을 당겨서 굴릴 때 약간 몸 쪽으로 당기는 것이 상대의 수비 범위를 더 벗어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의 극대화 방안은 180도 전략으로 하이퍼 촉이 있습니다. 네이마르나 이강인 선수가 즐겨하는 동작으로 발바닥으로 똑같이 볼을 굴린 다음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비는 인사이드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예측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촉은 여기서 볼을 대각 뒤로 빼는 기술이기 때문에 수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대각 뒤로 빼놓고 즉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이퍼 촉의 장점은 결국 볼이 상대와 나 사이에 있던 상황에서 볼을 내 뒤로 숨기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볼을 지키기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또 이 기술을 익혀놓으면 패스나 슈팅을 할 때 상대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나 슈팅은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드래그를 끝내고 다음 인사이드로 치고 나가는 동작에서 패스나 슈팅을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패스를 하는 사전 동작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상대의 가랭이로 패스하거나 골키퍼가 1대1에서 가랭이를 노릴 때 일부러 한두 번의 드래그를 하고 차기도 합니다. 6. 플립플랩. 어렵지만 확실히 속일 수 있는 드리블. 볼의 하단 부분 그리고 중심이 아닌 바깥 부분을 발의 아웃사이드 부분으로 미세하게 터치하면서 볼을 발목으로 빗자루로 쓸듯이 넘어갑니다. 그 후에 인사이드이면서 발끝 부분으로 발목을 꺾으면서 잡아채듯이 볼의 방향을 바꿉니다. 발목을 꺾으면서 잡아채듯이. 이 기술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라면 실제 축구에서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포지션도 거의 1대1을 대놓고 시도해야 하는 윙어 지역 말고는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플립플랩은 실제로 질라탄 선수도 경기에서 사용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실수할 확률이 높은 기술입니다. 특히 아웃사이드 쪽으로 터치할 때 너무 멀리 보내거나 혹은 볼 중심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시 인사이드로 볼을 잡아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이 아예 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발목이 유연할수록 기술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자신감과 확신이 아니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플립플랩의 극대화 방안은 180도 전략을 2번이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실제 축구에서 아주 오래전에 한번 사용해 봤는데 잘 속더라고요. 공격수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을 롤링하거나 인, 아웃 하다가 플립플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립플랩이 아웃사이드로 치다가 튕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롤링하면서 구르는 볼은 볼 밑으로 발을 통과시키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렇게 플립플랩 할 경우
인사이드 방향에서 아웃사이드 방향, 다시 인사이드 방향, 이렇게 총 2번의 180도 방향 전환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근데 실제 축구에서 우선 생각도 잘 안 나실 거고 일부러 생각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7. 역 플립플랩. 예측하는 수비를 확실히 제치고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드리블. 역 플립플랩은 이름처럼 플립플랩을 반대로 하는 기술입니다. 플립플랩이 아웃사이드로 가다가 인사이드로 방향을 바꾼다면 역 플립플랩은 인사이드로 가다가 아웃사이드로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드로 살짝 건드리고 아웃사이드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때 핵심은 인사이드로 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변환할 때 발에서 계속 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사이드로 미세하게나마 볼을 움직여주는 것이 페인팅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사이드가 어렵다면 발등으로 먼저 볼을 밀고 아웃사이드로 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도 플립플랩보다는 역 플립플랩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플립플랩은 바깥으로 공을 밀어놓고 재빨리 다시 안쪽으로 채와야 하는데 반해 역 플립플랩은 공이 어쨌든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포인트는 이 역 플립플랩도 역시 사이드 공격수들이나 중앙 공격수들이 수비를 결정적으로 제칠 때 사용하면 좋은 기술입니다. 드리블 속도가 너무 붙은 상태에서는 볼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볼이 도망가기 쉬운 드리블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서 딱 1대1 상황이 되었을 때, 즉 수비와 거리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약간 늦추었을 때 최종적인 페인팅 동작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8. 인사이드 스텝 오버. 등졌을 때 수비 떨구기 좋은 드리블. 인사이드 스텝 오버는 등졌을 때 특히 많이 쓰이고 효과적인 페인팅 동작입니다. 그 이유는 등진 상태에서는 상대가 나의 페인팅 동작만 볼 수 있고 실제로 볼은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볼을 인사이드로 치고 나가는 척 하다가 볼 위로 발을 넘겨 짚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반대발을 옆에 짚으며 브레이크 동작을 하고 그 디딤발을 활용하여 처음 페인팅 했던 발을 아웃사이드로 치고 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 페인팅 했던 발을 디딤발로 하여 반대발을 인사이드로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스타일도 다 무방합니다. 단지 처음 페인팅 했던 발, 그러니까 오른발로 페인팅하고 오른발로 치고 나가는 것이 스텝이 하나 적기 때문에 한 타이밍 빠른 반면 왼발 인사이드로 치고 나가는 것은 다음 동작에서 슈팅이든 크로스를 할 때 왼발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잡기에는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작은 페인팅 동작임에도 공격수는 물론 수비수들도 코너 플래그에 몰려서 상대의 등을 쥐고 있을 때 의외로 많이 사용되는 페인팅 동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드 스텝 오버를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경제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등진 상태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나 역시 상대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스텝 오버를 했을 때 만약 상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상대가 빼앗을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즉 상대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냥 상대 바로 앞에 공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강하게 압박이 들어와서 반드시 이번 공을 빼앗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때 사용하면 실수할 확률도 낮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또 예전 마라도나의 스페셜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치고 달리는 퍼포먼스 자체가 위력적인 선수라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1대1의 상태에서도 상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스텝 오버의 장점은 역시 다리가 볼을 타 넘어가기 때문에 볼을 넘기 전에는 페인팅 동작인지 실제로 치고 나가는 것인지 사전 동작으로는 전혀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냥 바디 페인팅보다 많이 지친다는 점입니다. 9. 팬텀, 라크로케타. 축구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드리블. 메시의 전매 특허. 팬텀 드리블은 가장 완벽한 드리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 가장 완벽한 상황은 2대1인데 팬텀 드리블은 혼자서 2대1 상황을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패스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또 볼을 계속해서 나의 몸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볼을 지키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또 이 팬텀 드리블은 처음 인사이드로 드래그한 발이 즉시 디딤발이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동작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드리블을 통틀어서 하나만 마스터하라면 이 팬텀 드리블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연습했더니 경기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딱딱 나도 모르게 이 기술을 사용해서 수비 발을 피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먼저 움직이는 볼이든 정지된 볼이든 한쪽 발 인사이드로 안쪽으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발 인사이드로 치고 나갑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응용 동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게 드래그해서 끌고 올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닥 하며 빠르게 짧게 팬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죽은 상태, 특히 상대가 공을 빼앗으러 압박을 들어올 때는 길게 드래그해서 치고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이럴 때 단순히 옆으로만 드래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뒤로 드래그하는 것이 상대의 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 패스를 하려고 몸을 열어놓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몸의 방향으로 상대에게 페인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동작이라 전체 포지션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동작은 상당히 도전적인 드리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대를 상당히 가까이 마주한 상태에서 상대의 발을 살짝 피해가는데 최적화된 드리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비 진영에서는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드리블 패턴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대체로 탈압박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팬텀이 많고, 공격 진영에서는 스피드를 붙인 상태에서 짧게 타닥 하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포인트는 볼을 너무 빨리 드래그해서 반대발로 잡지 못하거나, 혹은 타이밍이 늦거나 드래그하는 속도가 늦어서 상대에게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타이밍, 드래그하는 속도, 드래그하는 방향, 드래그하는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러 쓰려고 할수록 성공 확률이 낮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80도 전략으로 팬텀을 사용하면 수비수가 예측하기를 앞으로 치고 나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팬텀에서 처음 드래그한 발을 짚은 다음 뒤쪽으로 치거나 뒤쪽 대각선으로 치면 탈압박하는데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신박한 기술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보여준 드리블 패턴에서 팬텀을 두세 번 한 다음 팬텀을 뒤로 하고 바로 안르턴을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천재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볼은 소유하면서도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팬텀이 가지는 고유한 장점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발로 볼을 차면서 간다는 느낌이라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으면 뭔가 공을 손에 쥐고 뛰어다니는 느낌입니다. 그게 이 팬텀 드리블을 많이,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만큼 사기성 기술입니다. 10. 크루이프턴. 축구 영웅 요한 크루이프의 기술.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바르셀로나의 영웅 요한 크루이프가 주로 사용했던 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인체역학적으로 약간 엉거주춤할 수 있는 안짱다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주로 킥을 하려고 하다가 많이 사용되는데, 우선 킥 모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볼 옆으로 발이 지나갑니다. 그 후에 지금 보시는 이 안짱다리 같은 동작으로 차는 발의 인사이드로 디딤발 뒤로 볼을 보냅니다. 이때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볼을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해야 다음 동작하기 수월한 위치로 볼을 부드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윙어에서는 이렇게 크로스 하려고 빠르게 달리다가 크루이프 턴으로 점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잘 익혀두시면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안짱다리가 안되면 아무리 해도 볼을 디딤발 뒤쪽으로 보내기가 힘들고, 볼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보내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서 보내는 것도 킥 페인팅으로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크루이프 턴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다는 느낌으로 볼을 터치하면 볼의 강약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볼이 멀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크루이프 턴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크루이프 턴 이후에 바로 안르턴을 사용하면 연속되는 두 동작이 아주 매끄러울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놓으시면 실제 경기에서 상황에 맞게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일부러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반복 연습해서 몸에 체화시키세요. 11. 비하인드 레그, 뒷발. 수비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예측했을 때 사용하는 드리블. 수비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거나 예측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비와 공 사이에 계속해서 내 몸이 끼어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지키기에도 매우 좋은 드리블입니다. 볼을 뒤로 당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디딤발보다 더 뒤로 충분히 당겨야 합니다. 처음 가르쳐보면 이 동작에서 디딤발에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디딤발보다 뒤로 당긴 후에는 인사이드로 디딤발 방향으로 치고 나갑니다. 어떤 포지션에서든 다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비 진영에서 사용하면 감독님들은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의 완성도나 절대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써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감독님들은 조마조마할 겁니다.
해외 축구 어디선가 골키퍼가 사용해서 제치는 장면도 보기는 봤습니다. 공격 진영이나 미드필드 진영에서 상대가 너무 예측해서 깊숙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하인드 레그, 뒷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동작으로는 가까이 있는 우리 팀원에게 이 동작으로 패스하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때 볼을 뒤로 빼고 인사이드로 치려고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을 굴리면서 마지막에 볼의 윗부분을 아웃사이드로 정지시키고 다시 원래 위치로 가져오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예측을 한 번 더 속일 수 있는 동작이 됩니다만, 이게 상대가 예측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면 리스크가 큰 동작이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시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꼭 그런 고집 있는 분들이 축구도 드리블도 잘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극대화 방안은 슈팅 페인팅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슈팅이라는 자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슈팅을 막기 위해 발을 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슈팅 동작을 그대로 가다가 발바닥으로 볼을 정지시킨 후에 비하인드 레그를 하면 매우 효과적인 페인팅 동작이 됩니다. 12. 마르세유 턴, 지단의 전매 특허 기술. 마지막 터치가 약간 길어서 상대와 아슬아슬한 경합 상황이 되려고 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드리블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 볼을 계속해서 상대로부터 감추는 드리블이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안정성이 매우 높은 드리블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볼이 조금 길어서 따라가다가 오른발로 볼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김과 동시에 몸을 돌려서 상대로부터 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반대발 발바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 나갑니다. 마르세유 턴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거의 동시에 몸이 점프된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볼을 끌어당긴다, 몸을 돌린다, 반대발 발바닥으로 민다. 이 세 가지 동작이 나온 후에야 디딤발을 짚게 됩니다. 디딤발 없이 터치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도 쉽지 않고 대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탈압박 직후에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어서 아슬아슬할 때 사용하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리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볼을 발바닥으로 몸쪽으로 당길 때 엉덩이를 쭉 내밀면서 볼을 지키면 상대는 볼을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빼앗기가 어렵습니다. 볼이 많이 아슬아슬할 때는 내 몸이 회전하는 것이 상대의 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지 않으면 상대의 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내밀면서 돌게 되면 볼의 소유권은 확실히 하면서도 상대의 발이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데, 수비가 이 동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첫 터치에서 늦으면 자신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정지합니다. 하지만 아예 예측을 못하는 상대는 이 동작이 시작되었음에도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의 무릎에 엉덩이를 박아서 멍이 든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13. 스쿱턴, 수비수들이 은근히 많이 쓰는 드리블. 스쿱턴은 스스로 인지하고 쓰는 건 아니겠지만 조기축구 도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리블 패턴입니다. 전형적으로 큰 노력 없이 의도와 몸의 방향만으로 상대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먼저 볼을 밀고 나가면서 패스할 곳을 찾으며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 동작은 패스하려고 하거나 그 방향으로 인사이드로 한 번 더 치려고 하다가 인사이드로 갈고리처럼 잡아채서 방향을 바꿉니다. 모든 포지션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수비 지역, 특히 사이드백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드리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드백 지역에서는 화려한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윙이나 미드필더에게 주는 것이 좋고, 그 길이 막혔을 때 방향을 바꾸면 패스도 안 잘리고 상대도 쉽게 제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떨궈진 상대는 자신은 공격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한번 떨궈지면 악착같이 따라오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격수는 공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수비 지역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페인팅 동작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이것만 사용한다던가 미리 이 기술을 사용해야지 계획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익숙하게 자주 연습해뒀다가 실제로 상대가 패스길을 막으려고 너무 깊숙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4. 베르바토프 턴, 베르바토프 우아한 터치의 결정체. 맨유의 레전드 베르바토프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턴입니다. 튜토리얼은 터치라인이나 골라인 근처에서 볼을 따라가는데 상대가 바짝 쫓아올 때 인사이드로 볼을 멈추면서 정지합니다. 정지하면서 동시에 몸을 돌려 상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딱 이 타이밍이 핵심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돌아서지 못하게 하려고 바짝 붙어서 따라왔기 때문에 뒤돌아 마주하는 순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됩니다. 이때 볼의 밑부분을 정지한 발의 발등으로 살짝 들고 나가면
상대는 방금 정지한 상황이라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매우 단순한 플레이지만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가 바짝 붙어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비가 그냥 아예 1대1을 하려고 마음먹고 거리를 두고 따라온다면 쉽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을 따라가면서 수비가 얼마나 바짝 이 공을 빼앗으러 오는지 눈치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수비가 너무 가까이 붙었을 때 기습적으로 사용하는 드리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들고 나가지 않고 가랑이로 놓고 통과해도 효과적입니다. 이미 수비와 나의 거리가 볼만 통과된다면 수비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리까지 들어왔고 나는 정지함과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수비가 따라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실제 축구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은 볼의 속도가 애매해서 상대 수비와 볼이 거의 동시에 나에게 올 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이 늦게 와서 상대 수비와 내가 볼을 잡자마자 경합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공에 더 가깝다면 볼의 하단을 살짝 찍어서 상대의 발 위로 들고 나갑니다. 이 기술은 상대가 나에게 강하게 압박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발만 피하면 자동으로 제쳐집니다. 강도만 잘 조절한다면 100% 통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미세 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볼만 살짝 건드려서 빼온다는 느낌으로 톡 들어올리고 상대의 발을 피해주는 겁니다. 15. 고 스톱. 기본적이지만 효과 100점인 드리블.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로 전진하다가 인사이드로 볼을 정지시킵니다. 그 다음 수비가 정지하면 그 즉시 반대발 인사이드로 치고 나갑니다. 그 즉시 반대발로 치고 나가는 것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기서 볼을 정지시키고 상대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상대가 정지할 것을 예측하고 정지하자마자 바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직선적인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에서는 볼을 정지시키면서 내 몸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붙였다가 멈췄다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가볍게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모든 드리블을 최고 속도에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축구에서 최고 속도는 공간에 놓은 패스를 따라갈 때입니다. 최고 속도보다는 오히려 언제든 멈출 수 있고 가볍게 뛴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비가 대처하기에는 훨씬 어렵습니다. 16. 스텝 오버. 호나우도가 전 세계에 전파시킨 수비를 파괴하는 드리블. 스텝 오버. 헛다리라고도 많이 불리는 기술입니다. 호나우도 한국에서는 이영표 선수가 많이 사용해서 유명해졌지만 현 시점에서는 드리블, 개인기를 말할 때, 즉 감독님들이 이상한 거 하지마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시저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을 위로 타넘는 발의 반대발, 즉 디딤발과 볼의 위치입니다. 이 디딤발의 위치가 너무 멀거나 혹은 너무 가깝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인팅 동작으로서의 가치, 즉 진짜 갈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떨어지고 컨트롤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볼이든 정지된 볼이든 사실 움직이는 볼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디딤발이 공과 어깨 넓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디딤발을 딛고 난 다음 반대발을 볼 앞으로 돌려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저스가 위력적인 이유는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아웃사이드로 칠지 시저스로 페인팅을 줄지 볼을 지나치는 순간까지 분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볼이 순간적으로 수비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1대1 돌파에서 페인팅 동작으로 상대가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 축구에서는 페인팅 동작만으로 상대를 완전히 역방향으로 속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저스의 장점은 상대의 역방향으로 속이지는 못하더라도 상대가 반응하는 시간을 늦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저스를 잘 쓰려면 볼 위로 타넘는 발이 다시 딛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연속적으로 다음 동작에서 언제든 볼을 반대 방향으로 칠 수 있는 위치에 발을 잘 디뎌야 합니다. 시저스는 주로 전방의 공격수, 특히 윙어들이 쓰면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윙어들은 팀의 크랙으로서 팀을 위해서는 측면에서 돌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 공격수가 수비수 한 명을 제쳐서 슈팅을 만들어내는데도 유용한 드리블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포인트는 앞선 설명처럼 디딤발이 너무 가까워서 발에 걸린다던가
혹은 디딤발이 너무 멀어서 엉성해 보인다던가 혹은 너무 많이 써서 체력 낭비가 심하고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메시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호날두 선수를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주제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호날두의 시저스가 가끔 불필요한 동작으로 느껴지는 것은 호날두의 시저스가 실제로 시저스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 페인팅 동작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저스를 하기 위한 시저스의 느낌을 많이 주죠. 단 상대가 반응하는 시간을 늦춰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날두의 시저스는 상대의 반응을 늦추고 호날두 신체 능력으로 한 발을 앞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페인팅 동작으로서 효과를 더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세계 최고의 선수 호날두의 시저스는 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시저스의 페인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80도 전략이 있습니다. 180도 전략은 저희 사커 튜토리얼 팀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어디 가서 쓰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180도 전략은 말 그대로 이동하거나 볼을 치는 방향을 극적으로 180도 반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시저스에서의 180도 전략은 우선 인, 아웃 드립을 하는 것처럼 인사이드나 발바닥으로 몸 안쪽으로 살짝 미세하게 볼을 이동시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동하는 볼을 감안해서 디딤발을 조금 널찍히 디뎌줍니다. 이때 반대발로 시저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저스한 발을 딛고 반대발로 볼이 원래 이동하는 방향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 동작은 공은 이동하는데 페인팅 동작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페인팅 동작으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서 상대가 속아도 좋고 안 속아도 충분히 반대 방향으로 치면 제치거나 슈팅, 크로스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물론 스피드 차이가 너무 난다면 어렵겠지만요. 최소한 자신이 속한 리그, 팀에서 스피드가 비슷한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동작은 세계적인 선수들, 특히 호나우두,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많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형태의 시저스가 페인팅으로서의 효용성이 극대화된 형태입니다. 인사이드로 살짝 밀면서 다음 인-아웃 드립을 하는 것처럼 시저스로 속이는 동작입니다. 이것을 반대발 인사이드로 이어감으로써 볼이 도망가지도 않고 페인팅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양발로 하니까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언제 출발할지 예측 가능하신가요? 수비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언제 출발할지 예측 가능하신가요? 두 번째 극대화 방안은 더블 시저스, 트리플 시저스 혹은 그 이상의 시저스 동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볼이 좌우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드리블에서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기 위한 동작으로 사용하시고 두세 번 이내에 상대의 몸과 발을 보고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의 발과 몸을 보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준비 중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저스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동작을 위한 발의 위치가 충분히 상대를 속일 만큼 매력적인 위치에 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는 상대를 향해서 전진 드리블을 하면서 시저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하면 상대의 다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소 2-3m 전부터 페인팅 동작이 들어가고 1.5m 정도에서는 마지막으로 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의 스피드 그리고 상대의 위치와 동작에 따라 달라지지만 속도가 많이 붙은 상대일수록 더 멀리서 페인팅 동작을 하고 더 멀리서 마지막 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도를 붙이고 들어올 때는 아까 첫 번째 극대화 방안인 180도 전략이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180도 방향 전환할 만큼 디딤발을 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은 조금만 틀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페인팅 동작은 계속 같은 동작만 반복하기보다는 중간중간 다른 페인팅 동작을 섞어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또 실전성을 위해 시저스 후에 슈팅 혹은 크로스와 연결하는 동작으로 연습하는 것이 실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백숏, 호날두 촉. 스피드 붙은 상태에서는 100% 수비가 떨어지는 드리블. 주로 사이드 윙 지역에서 많이 쓰이고 상대와 내가 스피드가 많이 붙은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보통 스피드가 많이 붙은 상태에서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 어렵지만 이 기술은 점프를 해서 먼저 볼의 방향 전환을 한 후에 내 몸이 상대보다 먼저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먼저 수비수와 먼 발로 전진 드리블 하다가 한 발로 점프하면서 반대발로는 인사이드로 칩니다. 공격수와 수비수 둘 다 스피드가 많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터치하는 각도가 크지 않으면 발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 친다는 생각으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다음 터치는 반대발이 되기 때문에 약발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직선의 형태로 드리블 하다가 수비를 떨구기 위해 변화를 줄 때 이만한 드리블이 없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전성기 시절 정말 많이 사용하던 드리블 패턴입니다.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볼이 내 발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프한 발이 공을 잘 피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의 터치이기 때문에 자칫 터치가 길면 다음 수비와 경합 내지는 볼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익숙해지기 위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드리블 패턴의 극대화 방안으로는 먼저 약발 슈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술의 특성상 통과만 된다면 반드시 다음 동작에서는 슈팅이든 패스가 가능한 한 타이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빠른 사람도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자신감 갖고 써보세요. 양발 슈팅이 모두 가능해서 이 기술 이후에 마무리까지 멋지게 된다면 그건 호날두겠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발로 패스 정도는 할 수준만 돼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기술입니다. 18. 안느턴, 예측 불가한 타이밍을 노리는 드리블. 이 기술은 한국의 2002 월드컵 영웅 안정환 해설위원이 선수 시절 즐겨 사용하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느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넥기디 스핀으로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정지할 것처럼 보이던 공격수가 정지와 동시에 다시 이동함으로써 상대의 예측을 깨고 수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동하는 볼을 따라 공격수와 수비수가 볼을 따라갑니다. 이때 인사이드 컷 드리블 하는 것처럼 볼을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키면서 몸을 돌려서 수비와 마주 보는 동작이 됩니다. 이때 수비수는 공격수와 마주하기 때문에 서게 되는데 공격수는 디딤발을 축으로 회전하면서 반대발 아웃사이드로 바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를 허용하게 되어 슈팅이든 크로스할 한 타이밍이 나오게 됩니다. 사이드 지역에서 볼이 길어서 나가는 공을 가까스로 살려놓으려고 따라가는데 수비수가 바짝 쫓아올 때 사용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키포인트는 볼을 정지시킨다와 즉시 출발한다가 거의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로 정지시키는 것도 반대발을 뒤쪽으로 쳐놓아야 하고 또 정지시키면서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정지시킨 발을 짚을 때 약간 안짱다리식으로 다리를 모으면서 착지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드로 볼을 정지시킬 때 돌면서 반대발 아웃사이드로 즉시 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볼을 디딤발 근처에 놔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지하자마자 출발하는 것이 이 기술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극대화 방안으로는 먼저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탈압박의 마지막 기술입니다. 마치 철권의 콤보처럼 설명해 드리면 팬텀, 하이퍼촉, 안느턴입니다. 그래서 팬텀과 안느턴을 혼합하면 드리블 패턴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상대가 예측해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19. 롤 투 힐.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기가 어려운 드리블. 이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술입니다. 자주 쓰면 약간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돌파의 기본인 스톱 앤 고에 가장 충실한 기술입니다. 정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수비가 정지하면 그 즉시 출발하는 기술입니다. 튜토리얼은 드리블 하다가 한 발 발바닥으로 볼을 약간 당기면서 정지하는 척 합니다. 하지만 정지하지 않고 달리던 탄력 그대로 반대발 인사이드와 힐컵 사이로 볼을 치고 나갑니다. 알아도 막기 힘든 이유는 수비 입장에서는 공격수가 가면 따라가야 하고 정지하면 따라서 정지해야 하는데 같이 달리다가 발바닥으로 볼을 잡는 자체가 완벽한 정지의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정지하는 척 볼을 당기다가 실제로는 감속만 하고 다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곤란한 기술입니다. 수비는 감속해서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극대화 방안으로는 그냥 발만 들어서 멈추려고 하다가 쳐도 페인팅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터치도 덜하고 수비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공격수를 상대해 봤는데 은근히 짜증나고 막기가 곤란했습니다. 20. 패스컷. 미드필더에서 방향을 바꿀 때 효과적인 드리블. 인사이드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패스 동작을 페인팅 동작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는 드리블 패턴입니다. 인사이드 패스에만 국한되는 이유는 인사이드 패스의 특성상 볼을 굴리는 동작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사이드 패스를 할 것처럼 자세를 취하다가 패스하지 말고 볼의 윗부분을 발바닥으로 굴립니다. 이때 약간 볼을 지그시 누르면서 굴려야 그 탄력으로 볼을 반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볼을 타고 온 발의 아웃사이드로 볼을 탁 하면서 세웁니다. 이 동작은 상대가 나의 패스기를 예측하고 인터셉트 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하고, 패스하려고 하는 동작에서 별도의 디딤발 없이 방향과 의도를 바꾸기 때문에 페인팅 동작으로서 매우 위력적입니다. 특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격 방향을 바꾸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최악의 경우이긴 한데, 패스하는 동작에서 볼을 굴리지 못하고 톡하고 살짝 건드리면서 볼이 도망가 버리면 바로 뺏기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셔서 충분히 숙달된 후에 나도 모르게 경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극대화 방안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응용 동작은 최근에 조기축구에서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을 봤는데 10번 중 5번은 이 동작으로 탈압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을 진 상태에서 볼을 한쪽 방향으로 굴립니다. 한번 굴리고 두 번째 굴릴 때 볼 위로 발이 넘어감과 동시에 탁 하면서 아웃사이드로 치면 상대는 당연히 두 번 연속 굴릴 줄 예상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파할 타이밍이 나옵니다. 21. 인아웃 드리블. 사이드 공격수들이 스피드 붙여서 쓰면 수비수들에게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드리블. 볼을 인사이드로 살짝 건드리면서 상체를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디딤발이 되는 발이 핵심인데, 볼을 터치할 때 작은 점프 동작을 하면서 반대 아웃사이드로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디딤을 해줍니다. 그 후에 디딤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반대발은 아웃사이드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 나갑니다. 인사이드로 치는 발과 상체는 앞으로 나가는 시그널을 수비수에게 주지만, 디딤발은 정지를 하는 동작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페인팅으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이 동작도 역시 상대가 나의 스피드에 부담을 느낀다면 한 번의 페인팅으로도 상대를 역동작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축구에서는 역동작으로 완벽히 제치는 것보다는 상대가 나의 페인팅 동작으로 인해 반응 시간이 늦어지고 출발이 늦어지는 정도만 해도 페인팅의 효과는 충분합니다. 또 이 동작은 드리블의 아주 기초화되기도 하고 스텝 오버와도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발 다 숙달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사용하는 포지션은 주로 공격수가 슈팅 각을 만들어낼 때 실제 프로 선수들도 많이 쓰는 동작입니다.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처음 인사이드로 살짝 밀어 놓을 때 너무 많이 밀어 놓으면 다음 동작에서 반대 방향으로 아웃사이드로 미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인사이드로 아주 살짝 혹은 그냥 볼을 터치하지 말고 디딤발 점프와 함께 상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볼이 조금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는 것이 페인팅 동작으로서 상대를 속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디딤발의 작은 점프, 영어로는 홉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인사이드의 페인팅 효과도 덜하고 아웃사이드로 밀기도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홉 동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동작으로 인, 아웃 드립을 하지 않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드립을 하는 것보다는 수비 입장에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 터치마다 볼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페인팅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공격수 입장에서 결정 짓기 전에 계속 수비수의 나온 발, 즉 수비 뒤로 친다는 생각으로 드립을 하시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드리블은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는 수비수의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웃사이드 이후에 다시 인사이드로 치기 전에 디딤발이 볼을 넘어가는 것이 드리블 각을 크게 하기 때문에 위력적입니다. 22. 가랑이. 방향이 모두 막혔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드리블. 가랑이는 당하는 선수에게는 약간의 민망함과 창피함을 주고 쓰는 선수는 재치와 센스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랑이만 집착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가랑이를 사용하는 시기가 보통 이쪽도 저쪽도 다 막히고 상대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판단될 때,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면 극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위치가 가깝다는 말은 작은 동작에도 돌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만큼 페인팅에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좌측이나 우측을 선택하는 것보다 가랑이를 선택했다는 것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축구는 나를 제외한 10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빼앗아 온 공을 한 명이 장난치다 빼앗기는 것만큼 힘 빠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치 투자에 비유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다고나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수비에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주로 말씀드릴 가랭이 드리블은 수비에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메시도 많이 사용하는 가랭이 기술로 인-아웃 드리블로 가랭이를 넣는 기술입니다. 먼저 한 발로 작은 점프를 하면서 반대발 인사이드로는 볼을 살짝 건드립니다. 메시는 이 상황에서 볼을 터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시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건드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상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대는 다리를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한 발을 다시 짚고 다른 발 아웃사이드로 상대의 다리 사이로 볼을 통과시킨 뒤에 돌파해서 나갑니다. 두 번째는 마르세유 턴이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유효합니다. 즉 패스가 길든 드리블이 길든 수비와 내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 볼을 먼저 터치할 수 있다면 볼을 발바닥으로 잡고 당기면서 정지합니다. 이때 수비는 자신이 늦었고 상대가 정지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정지하는데 이때 대부분 다리를 벌리고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지시킨 발바닥으로 즉시 볼을 밀고 나갑니다. 마르세유 턴이 압박을 벗어나서 좌우로 움직이는 드리블이라면 가랑이 드리블은 수비 한 명을 돌파하기 때문에 더 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르바토프 턴의 응용입니다. 베르바토프 턴의 상황처럼 볼이 거의 골라인 근처까지 가서 정지하는 것을 인사이드로 세우면서 몸을 돌려 상대와 마주합니다. 이 상황의 핵심인데 마주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사이드로 세울 때 상대가 내 뒤에 딱 설 것을 예측하고 가랑이를 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볼을 세움과 동시에 즉시 가랑이로 밀고 나갑니다. 모든 드리블이 그렇지만 특히 가랑이 드리블의 예측은 성공에 있습니다. 가랑이 드리블은 드리블 자체가 볼이 통과되기만 하면 경합 없이 돌파 성공이지만 볼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른 드리블들과 달리 경합할 기회 자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상황 자체가 상대와 상당히 가까운 상태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측해서 볼이 상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 몸만 상대를 지나가고 공은 상대가 가지는 상태, 즉 내가 돌파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가랑이 드리블의 극대화 방안은 안 쓰는 겁니다. 다른 드리블도 그렇지만 특히 가랑이 드리블은 연습은 해놓되 실제로 쓰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갈 길이 없으면 저절로 나오겠죠. 나옵니다. 나오더라고요. 23. 팽이 드리블. 볼을 지키면서도 돌파할 수 있는 드리블. 팽이 드리블의 장점은 계속해서 상대와 공 사이에 내 몸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몸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먼저 팽이 드리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리블해서 돌파하려고 할 때 마지막 터치 경합 상황에서 볼을 지키기 위한 컷 드리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번 정도 터치를 해서 나갑니다. 첫 번째 터치는 정지를 하면서 상대를 몸으로 막습니다. 두 번째 터치는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 터치로 현재 위치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팽이 드리블을 연습하실 때 볼을 많이 터치하면서도 볼은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 몸과 디딤발의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3번의 터치를 연속적으로 하려면 마지막 터치를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터치에서는 터치 후 디딤발, 터치 후 디딤발 이런 식으로 즉시 칠 수 있도록 디딤발을 잘 짚으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팽이 드리블은 공격은 물론이고 미드필더, 수비 지역까지 전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포지션은 공격 방향을 바꾸는 미드필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 지역에서도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볼을 지키고 공격 방향을 바꾸는데 필수적인 드리블 패턴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익히면 좋은 드리블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드리블의 핵심은 터치하는 발보다 디딤발입니다. 디딤발이 방향을 바꾸는 터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에 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극대화 방안은 이 드리블 역시 순간적으로 등을 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사이드 스텝 오버를 이어서 한다면 좋은 페인팅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우트로, 오늘은 실제 축구에서 수비를 제치는 기술 대해 튜토리얼, 많이 사용하는 지역, 많이 나오는 실수, 극대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 영상 보시니까 내일 당장 수비수를 다 제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하지만 실제 축구에서는 경기 상황과 수비의 위치, 자세, 의도, 무게중심 등등 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 중에는 이 드리블을 써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많이 연습해서 몸에 자동화 시키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축구에서 이런 드리블 패턴들의 공통점과
특징을 분석해서 실제 축구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수비의 위치, 자세, 의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3편은 실제 축구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한 연습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신다고 해서 마스터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하신다면 분명히 자신이 현재 속한 팀에서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